여러분, FPV 자체가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드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DJI에서 FPV 드론을 냈고 좀 뒤에 3인치 가드가 있는 아바타가 출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FPV에 입문을 하였고 그 아바타가 상업 영상이나 모든 환경에서 잘 쓰이게 되었어요. 근데 아바타2가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형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변했고요. 고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뭔가 생기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디자인이나 성능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바타1도 사실 매우 좋았는데 아바타2는 전작에 비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쭉. 날개가 돌출이 되어 있는 드론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나 속력, 가속, 힘 부분에서는 큰 자랑을 하죠.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내장 프로펠러 가드가 있고요. 3인치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실내, 센서 드론보다는 다이나믹하면서 시네마틱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볼 내용은 기존보다 더 커진 센서로 DR, 조조도 화질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작 사용자라면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0비트 D-Log M 촬영으로 조금 더 넓은 DR로 잡아주면서 배터리가 전작에 비해서 슬림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행성 부분에서도 전작에 비해서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JI O4 전송 시스템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가 그냥 좋습니다. 안정적이고요. 보통 드론에는 64기가 메모리를 장착을 하는데 46기가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정거나 리턴 투 홈 같은 안정장치도 다 들어갔어요. 이 제품이야말로 기존 아바타 사용자 그리고 FPV 입문자들에게 매우 적절한 기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바타2 뿐만 아니라 아바타1이 나올 때도 모션 컨트롤러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FPV 조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종하는 걸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쉽게 아무나 재미있게 FPV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리모컨이에요. 그냥 이 손가락 하나로 누르면 앞으로 가고 위로 들면 위로 가고 손을 움직여주면 좌우로 가는 그런 기능인데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시네마틱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은 의도로 아바타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모션 컨트롤러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 장착은 리모컨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어떨 때 쓰냐, 그냥 정말 가볍게 FPV를 나는 촬영용이 아니라 장난감용으로 조금 날려보고 싶다. 센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촬영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비행이 좋아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내가 있는 위치가 좋아서 날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좋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뭔가 이 FPV의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드론을 잘 날리지 못한 사람이라도 뭔가 나한테는 이런 FPV 드론이 있어, 요렇게 하면 돼, 요즘 세상 좋아졌지, 약간 요런 느낌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리모컨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션 컨트롤러 2 그리고 아바타 2가 나오면서 뭐 이지 아크로라든지 뭐 180도 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가다가 그냥 이렇게 딱 돌려주는 거고,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영상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미를 위한 분에게는 드론이 이렇게 360도 이상이 돌아가고 하니까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올려가지고 이 모션 컨트롤러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 쓰는 겁니다. 이거를 받고 그래서 날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행이 나온다. 제 생애 아바타2 모션 컨트롤러는 이번 비행이 두 번째 비행 만에 보여드리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를 다 켜주게 되면 또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지금 제가 SD 카드조차도 없습니다. 내장으로 메모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꼭 촬영용이 아니라 취미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메모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는 저장을 하고 날릴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입문자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켜주면 여기에 커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 커서가 움직여요. 뭔가 좀 최신 핸드폰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 안전한지 확인 및 잠금 버튼 2번 눌러서 프로펠러 시동 걸기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버튼 2번 누르면 시동 바로 걸리죠. 그리고 꾹 누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일반 센서 드론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이 살짝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뷰가 밑으로 바뀝니다. 위로, 아래로. 제가 녹화한 거랑 똑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리에 앉고 처음에는 초보자 모드가 걸려 있어요. 엄청 느린 버전이라서 그렇게 연습을 조금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뻗어 주시고요. 그냥 여기 있는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내가 올라가고 싶다? 손을 위로 조금 올려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손을 살짝 틀어줘요. 쉽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속도를 올리고 싶다? 당연히 이 엑셀을 올리면 되겠죠. 자, 저 지금 두 번째 비행하는 겁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자, 요렇게 쭉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손목 움직여주면서 여기 장애물이 있죠? 잘 피하고 요런 식으로 자, 선 있는 것도 좀 피하고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면서 돌아야지. 요렇게 한번 돌았고요. 자, 선 조심하고 다시 아래로 파고 들어볼까? 밑으로 손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다시 올려야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뭔가 시네마틱한 연출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진짜 1인칭 시점으로 우와, 내가 이 강에서 이렇게 날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날리면 매우 재미있는 비행을 할 수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비행 한 2~3번까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비행부터는 아마 조종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와서 속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쭉 다시 구석으로 장애물 조심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션 컨트롤러고요. 자, 여기서 가다가 뭔가 위험을 감지했다. 내가 어디서 박을 것 같다. 그러면 손을 바로 끝내가지고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그대로 잠깁니다. 그 다음 내가 좀 심호흡하고 다시 한번 가보자. 버튼 누르면 그대로 풀린 상태에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면 비행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까지 한번 돌아와 볼게요. 위치를 좀 잡아서 요 위치에서 이제 고글을 벗어도 되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호버링을 하니까요. 요것들을 조정을 할 때도 지금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살짝 어렵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방향과 카메라가 같은 방향을 보면 조정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이쪽 보고 있고 저도 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좌우 회전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자, 여기서 의자에 제가 착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내려주면 모션 컨트롤러 비행은 쉽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를 촬영을 해주는 친구는 바다에 드론을 빠뜨린 적도 있고요. 드론 공포증이 있는 친구입니다. 요걸 아마 잡고 나면 여기 땀이 엄청 젖을 건데, 방법은 아까 그냥 간단하게 날려줬고 실제로 단 한 번도 FPV 비행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라 제가 그냥 그대로 모션 컨트롤러 지어주고, 만약에 여기서 추락을 한다, 컨텐츠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눌러. 오케이. 자, 됐지요? 자, 나 봐봐. 곡을 빼고 날 보라고. 이게 기본이야. 여기 살짝만 틀리면 애가 방향이 내 마음대로 안 가. 약간 요게 기본. 요렇게.
자, 생애 첫 FPV 모션 컨트롤러 갑니다. 쫄지 말고 해! 아니, 야, 처음 찍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시네마틱은 찍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하늘에서 센스 드론처럼 날아서 뭐 하려고. 요 밑에 강 쪽으로 들어와서 시네마틱 비행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아이, 잠깐만, 모자 벗어봐. 내가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요렇게 살짝만 틀면 방향을 전환해. 자, 렛츠 겟 잇. 아, 손 또 꺾였잖아. 그렇지. 렛츠 겟 잇. 그렇지. 밑으로 내려갔구만. 그렇지.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강 위로 좀 하면서 살짝씩 올라가면서 자, 멋있는 시네마틱 촬영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좋아요. FPV의 맛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버하지 말고. 제가 했던 커스텀 FPV보다는 확실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 정도로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한 비행이 쉽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재미있는 FPV 비행을 선사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고난도의 무빙이나 비행을 위해서는 조종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종기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연습이 필요할 거고 그 연습을 잘 해냈을 때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멋있는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2가 안정성도 높고 배터리 자체도 길기 때문에 길게 비행을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준비하고 멋있는 비행하고 또 쉬고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나는 기존에 있었던 이 센서 드론의 화각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바타 1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바타 2도 굉장히 매력 있는 드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드리프트랑 플랩이라는 기능이 원래는 조종기에서만 가능했지만 모션 컨트롤러도 가능하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은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일시 정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커서를 누르게 되면 이게 이지 아크로입니다. 아까 보니까 촬영 중에 이거를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촬영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지 아크로를 세팅을 했고요. 일시 정지를 버튼을 눌러서 풀어줬고 슬라이드와 180도 드리프트 플립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쪽으로 보면 또 움직이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로 움직이시고 슬라이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센서 드론처럼 여기에 있는 다이얼을 움직여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엑셀을 밟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한 기능이 바로 드리프트와 플립인데요. 요거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 모드로 바꾼 다음 여기에 휠이 있죠. 누르신 다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하면 이런 식으로 급턴을 하고요.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드리프트를 누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회성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내가 여기 있는 나무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뒤로 가고 장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모드인 것 같고요. 급턴이 안 되는 모션 컨트롤러에서 급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여기 나무를 보다가 한번 왼쪽으로 급턴을 쭉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돌아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을 모션 컨트롤러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위로 올려요. 자, 그러면 프론트 밑으로 내려요. 자, 뒤로 돌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빡 돌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리턴 투 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모션 컨트롤러를 가지고 장소에서 한 번 돌고 그거를 이어붙이면 장면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가볍게 손쉽게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퀄리티의 엄청난 시네마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모션 컨트롤러로 어느 정도 익히신 다음에는 조종기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조종기는 버전이 바뀌긴 했지만 외형적으로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구글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배터리가 일체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탈부착이 가능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다 쓰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여분이 있다라면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충전을 좀 잘 해줘야 되고요. 눈이 붙는 부분에 빛 차단을 잘 해주기는 한다만 여기 피부가 닿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스펀지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고무고 얇아요. 그래서 약간 싼 티가 살짝은 나는 정도고 착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빛 차단은 좋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래에서 살짝이 빛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여기 이마 부분에 헤드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내 눈에 잘 맞춘 다음에 뒷부분을 쪼아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시력이나 눈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지금 뭐 300이다 400이다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기존 구글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터치로 내가 누르고 이동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기존에 터치로 운영을 했다가 버튼으로 넘어오니까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웠고요. 그래도 리얼 뷰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터치를 해주면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행을 할 때도 이 앞에 있는 카메라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글을 벗지 않더라도 고글을 낀 상태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었지만 약간 망원 화각대예요. 제 생각에는 50mm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50mm니까 한 70mm, 65mm, 한 75mm 정도의 망원 뷰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글2가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구글3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뭐 적응은 됐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아침 6시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녘이에요. 저조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사무실 앞에 건물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랑 저조도에서는 어떻게 조금 보일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바로 띄운 상태에서 현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팅은 ISO 400에 셔터는 50분의 1초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5500으로 둔 상태에서 지금 촬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M 모드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각도가 너무 높아서 조금 오케이 천천히 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자, ISO는 400에 저조도 환경은 요런 식. 그래서 제가 우선은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커스텀 FPV를 할 때 이쪽 지하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물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신호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점 들어가 볼게요. 자, 쭉 들어가고, 지금 제가 M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아예 안 보입니다. 오, 많이 안 보여요. 오케이. 자, 지금 2층으로 오는 데까지 전혀 문제없이 내려왔고요. 신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2층에서 불빛을 찾아가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으로 벽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전혀 신호가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와야 저희 사무실이긴 한데, 자, 쭉 더 나가 볼게요. 밖으로. 지금 건물에 가려가지고 신호는 끊겨야 정상인데 쭉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화면은
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곳까지 얼마나 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돌아와서 자, 건물을 거의 한 3, 4개 정도도 지나고 와서 또 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제 차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요렇게 저도 저조도에서 날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결과물은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신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건물을 완전 이렇게 지나치게 되더라도 신호 끊김이 없이 좀 위험한 공간도 없었어요. 자, 요렇게 건물 거의 반대편에 있고요. 현재도 요렇게 건너와도 신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자, 제가 여기에 있죠. 저조도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건물로 들어가서 네, 여러분, 제가 커스텀 FPV 드론을 정말 오랫동안 해온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한 3년차, 4년차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만지는 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 와중에 복잡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나온 이 아바타야말로 FPV 쪽에서는 좀 혁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글이나 배터리나 화질 부분에서도 점점 더 편해지고 간단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 기준에서도 완성도가 너무 높은 드론인데, 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아바타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커스텀으로 하고 있던 저에게도 커스텀의 그 복잡한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바타 1, 2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비행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 보니까 이제 여름과 가을에도 촬영이 여러 개가 잡혀 있어요. 그럴 때마다 FPV에 투입을 해가지고 롱텀 리뷰나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